안녕하십니까. 정책브리핑의 박경련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키는 1천만 서울 시민의 친근한 영웅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365일 빈틈없이 활약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정책,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전 파수꾼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소방재난본부 조성환입니다. 네, 서울,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서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또 서울만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의 안전지킴이로서 서울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인가요? 예, 서울은 아신 바와 같이 한강이 흐르고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도시로서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경제 발전과 인구 집중으로 건축물이 고층화, 복합화되면서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만 해도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17개 동,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16,000여 개 동으로 5년 전에 비해 35%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보호계층 증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쪽방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에 저소득층 소외계층 6,44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스스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도 41만 2천 명이 5년 전에 비해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홀몸 노인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 등 맞춤형 보호 대책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을 텐데요. 지난해 서울의 119 구급 출동 건수가 43만여 건이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작년 한 해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보니 화재 출동이 5,700여 건, 그리고 구조 출동이 12만 4천여 건, 구급 출동이 42만 9천여 건으로 기타 대민 지원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1,600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분 단위로 쪼개본다면 92분마다 한 건의 화재가 발생되고 27분마다 한 명의 인명구조, 그리고 2분마다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셈인데요.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위험한 현장에 앞장서 활약하는 우리 대원들의 활약이 빛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조 출동이 전년도에 비해서 28.4%나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늘어나는 시민들의 생활안전 수요를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시민 안전과 만족도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생활안전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의 66개 생활안전 구조대를 지난 8월부터 138개대로 전면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별로 벌떼라든지 고드름, 낙상과 같이 안전사고 경보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66개에서 138개, 그럼 굉장히 많이 이제 확대를 한 거잖아요. 예, 시민들의 생활 안전에 대한 수요가 느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바꿨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조직 구조라고 할까,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도 타 시도 소방본부와 거의 유사합니다. 소방행정이나 대응, 예방 등 소방 안전 분야를 비롯해서 재난과 재해 발생 시에 최적의 상황 관리와 지원 활동을 하는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있고요. 항공순환 산악구조대를 통합한 119 특수구조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소방학교 23개 소방서, 그리고 2개의 시민안전체험관 등 전체 6,3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이룬 성과, 그리고 좀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거는 좀 미흡했다, 이런 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성과라고 한다면은 선제적 예방 대응으로 대형 화재라든지 다중이용 시설 화재가 좀 감소하였고요. 네. 소방공무원, 민간 전문가,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쪽방 전문 점검팀을 구성해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 17,640세대의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예. 또 시기별로 폭염, 한파와 같은 기상특보 시에는 노숙인 밀집 장소에 순회 구급대를 11,000여 회 운영하여 현장 응급처치 700여 건, 이송 91건 등 노숙인 보호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반성이라고 할까요? 좀 아쉬운 점은 고층 건축물이라든지 대형 공사장 등 화재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점과 골목길, 고지대 등 소방차 출동 장애 지역까지 소방력이 미치지 못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노력들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13년 이제 새해에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지 궁금합니다.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 소방 조직은 기동력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현장 도착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소방차 길터주기 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서 길 비켜주기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진로 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소방차의 영상기록 장치 163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네. 골목길이라든지 고지대 등 그 소방차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정보 수치 지도를 만들 예정이며 골목형 소방차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구급차도 5분 내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오토바이 구급대를 활용하는 등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도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것을 잘 비켜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제재도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마지막에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도 서울에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정책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그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유아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운 지역에 사신 분들을 위해서 소화기라든지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같은 기초 소방 시설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어려운 그 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치 지도라든지 전산 시스템을 접목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제적인 출동에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잘 만들어서 딱 맞는 그런 서비스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 전에 브라질의 무도장에서 불이 나서 다중이용 시설이 안전한가,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서울의 다중이용 시설 안전합니까? 소방 안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브라질 그 나이트클럽 화재를 접한 이후에 바로 네.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제가 그 특별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규모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 중에 있고요.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도를 분류를 해가지고 화재 요인을 시정을 하고 또 매월 4일 비상구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등급 분류는 피난의 용이성이라든지 소방시설이 잘 완비가 되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리하여 소방 특별조사 등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또한 이용시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피난 안전 영상물 상영을 의무화하였고 모범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이 이렇게 첨단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8년에 숭례문에 화재가 나면서 전 국민이 참 많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올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켜야 할 문화재 서울에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울이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래 600년이 넘은 그 고도의 도시입니다. 네. 그런 만큼 숭례문이라든지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중요 문화재가 특히 많습니다.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문화재에서 25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11명의 사상자와 5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2 숭례문 화재를 예방할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문화재청이라든지 구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문화재 화재 예방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문화재 특성에 맞는 민간 합동 소방훈련, 현지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오토바이 진화 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목주 문화재 초기 화재 진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화재 138개소에 대한 맞춤형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정비 작성하였고 보존 대상 한옥과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북촌과 남촌 등 한옥 보존 지역에 대해서도 소방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옥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관심도 참 많은데 소중한 문화유산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키는 분들이 안전해야지 사실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데 서울의 소방대원들은 안전합니까? 안전정책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이 가장 저희 소방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소방관 순직률이 일본의 2.6배 네. 그리고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만도 188명의 소방 공무원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중에 현장활동과 훈련 중 부상이 전체의 72.3%로 나타나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저희 본부에서도 안전보건팀과 각 소방서에 안전계획 및 현장 안전 담당자를 두어서 현장 활동 대원들이 안전관리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해서도 소방학교 교육 과정 중에 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을 보좌하여 보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현장 보안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호흡기 등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들을 교체 보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기충전기 141대를 대상으로 공기 성분 정밀 분석을 통해 공기호흡기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서울이 복잡하고 또 서울 소방본부가 책임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좀 스트레스도 있고 더 일이 막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상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해소를 위해 자체 상담 요원 44명을 양성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전문 치유실을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PTSD라든지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전체 23개 소방서 중 16개 소방서와 모든 소방서의 구급대가 전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 소방서 그리고 내년도에 4개 소방서를 실시하면 100% 3교대 근무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 소방본부 평균이 94.6%의 그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좀 떨어지고 있는 수치입니다만. 그러네요. 네. 예. 저희들은 그 단순히 3교대 근무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총 소방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119 안전센터의 정원을 유지한 채로 3교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것은 대형 복합 재난이 도사리는 서울 소방의 특성으로 보아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인원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문제는 부족한 소방력은 직원들의 안전사고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복지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9 구급대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구급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곧 시민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애환들을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본부장으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격의 없이 듣고 또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예, 직원들께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담회도 하시고 격이 없이 이메일로 받으셨을 때 혹시 기억나는 사례 같은 거 있으실까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극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거운 환자를 옮긴다든지 뭐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다든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절염이라든지 또 허리에 관련된 질병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정도 근무를 하면 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면 다른 분야로 좀 보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행정요원이라든지 우리 방재센터의 수보요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직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주요한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서울형 재난대응 체계, 이제는 뭐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될 시기잖아요. 어떤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사회자님께서는 서울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서울이요? 예. 패션? 패션. 네, 아니면은 한강? 뭐 한강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남산, 63빌딩. 그렇죠. 그 다음으로 한강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지난 해에만 해도 한강에서 1676건의 순환사고가 발생돼서 하루 평균 400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해도 16.4%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포지구의 반포순환구조대를 금년 말까지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 수계 전 지역이 4분 이내 출동 권역에 놓이게 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호와 잠실대교 등 8개 교량에 2대씩의 생명전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가장 힘든 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생명의 끈을 잡아보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 밖에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주요산 등산객은 1억 9천만 명인데요. 그렇게 많나요? 예, 하루 평균 10만 명 정도가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등산 인구가 참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시내 주요산에서 발생된 안전사고가 2.5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서울 시내 13개 주요산에 180개의 위치 표지판을 재정비하고 응급 구조함을 금년 11월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뭔가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소방행정타운 건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소방학교는 소방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조직입니다. 어떤 국가, 조직이 교육 내용과 교육기관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시켜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 훈련 시설을 확보와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소방행정타운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은평구 진관동 물프레골에 부지 면적 54,790평방미터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로 2017년까지 소방학교 특수구조단이 이전되고 2018년에는 2단계로 전문 훈련시설이 그리고 2019년부터 22년까지 소방본부와 종합방재센터가 모두 이전하는 약 3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큰 변화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소방 공무원 모두에게는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 이 결심을 해주신 저희 시장님께도 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타당성 조사 영역을 마치고 2월 중순에 있을 투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변화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기후변화가 전 지구촌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대형화, 특수화되고 있는 다양한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
저희 시에 특수구조단을 창설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특수구조대와 순환구조대, 산악구조대, 항공구조대 등 4개 구조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에서 그치지 않고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특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 대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복합 전문 교구조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네. 재난 화재를 동반한 붕괴, 화생방, 혹한기 산악 등 맞춤형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원들의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풍수에 설해에 대비한 119 긴급 기동단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현장 주의소 운영체계 표준화와 지속적인 훈련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에 완벽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면서 보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표어가요. 천만 서울 시민의 친근한 영웅이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환경이나 각종 사고에 잘 대처를 해주셔서 정말 저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친근한 영웅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각종 재난 사고가 지금도 도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또한 우리 생활 주변에 복벽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수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했습니다. 시민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 저는 이런 사회를 안전복지사회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서울은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 명성에 걸맞는 안전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소방은 서울 시민의 손과 발이 돼서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서울소방재난본부 조성환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책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